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2월 6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이번 주 그야말로 한 주 내내 대한민국에다 들었다 놨다 하는 이야기는 결국 울산 이야기예요. 네. 백원의 이야기예요. 고래고기 이야기예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나와서 한마디 하고 나면 바로 몇 시간 만에 보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들 나오고, 고민정 대변인 진짜 고민이 너무 많아서 고민정 대변인인지 아니면은 민정수석이나 민정수석실에서 해야 될 브리핑을 갖다가 세상 물정 전혀 모르고 법률 지식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고민정 대변인이 이야기 대신 얘기해서 고민정인지 정말 고민정 대변인이 좀 불쌍합니다. 아니, 저도 뭐 고민정 대변인 좀 보면 좀 안타까워요. 네. 저 어린 여학생인데. 네네. 이 정도 되면은 민정수석이 나서거나 네. 홍보수석이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 사안이 복잡하고 네. 관련이 된 경찰, 검찰, 청와대, 네. 울산 이 각자의 이해가 네. 첨예하게 맞서는 것이고, 네. 그게 따라 가지고는 누가 이 울산 선거 부정의 원흉인가라는 것들이 네. 여론전에서 막 달라지는 상황인데, 네. 고민정 대변인이 이 상황을 파악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시간이 걸려야 될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고민정을 내세워서, 첫째, 그 극단적 선택을 한 그 검찰 수사관, 거기에 대해서 A씨에 대해서 고민정 씨가 한 얘기가 뭐 이상한 억측과 오해가 네. 뭐 죽음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무슨 억측과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왜 그 고민정 대변인은 아시다시피 저 예쁜 얼굴에 아름다운 목소리 같고 아나운서로 출발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나운서로 잘 나가다 이 양반이 운명적으로 선배를 잘못 만났어요. 경희대학교 선배인 문재인 후보를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까지 와서 부대변인 하다가 또 대변인 김의겸 씨가 저 흑성동 몰빵하다가 사라지니까 대변인을 승차한 거 아닙니까? 몰라요, 내용을. 그래도 뭐 저 백악관의 뭐 혼선을 얘기할 때 뭐 그래도 어른들의 그룹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어른들이 있는 게 수석 좀 되고 네. 뭐 장차관 지내고 이런 뭐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이런 국면에서 이건 저 고민정 대변인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갈래를 내줘야죠. 자, 그리고 청와대 해명에 의하면은 네. 그 억측과 오해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그 양반은 고래고기 뭐 그것 때문에 내려간 것이지 뭐 선거하고 아무 관계도 없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딱 그 얘기 딱 하면은 바로 그 다음날 나오죠. 해경에서는 저희는 그 사건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요. 또 보면 뭐 가서 울산에 있는 검찰을 만났다 그러는데 고래고기 갖고 이제 경찰과 검찰이 싸우는데 검찰은 누구도 만난 적이 없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또 뭐 아이가 보따리만 풀면 고민정 대변인 보따리만 풀면은 네. 뭐 다 그게 뭐 1시간 내에 뒤집어지느냐 30분 내에 뒤집어지는 얘기지 네.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또 뭐 홍보수석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문재인 청와대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약장사도 아니고 다 거짓말 들어놨는데 어제 저 우리 뭐 하나하나 다 지금 송병기 힘없는 네. 지금 이 모든 사태의 발단, 네. 김기현 씨를 비롯한 일가와 김기현은 멀쩡하게 10몇 % 포인트 앞서가다가 네. 이 울산 경찰청에 그냥 급습으로 황운하의 급습으로 혼비백산 다 뭐 폐가망신하고 가족들은 감옥살이 할 뻔하다가 뭐 어떻게 다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다 무혐의 처리했는데 다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네. 대해서 송병기 울산 현 부시장 경제부시장. 뭐 송철호의 측근이 네. 시일 보내준 뭐 SNS로 보내준 걸 그 청와대에서는 100원으로는 아무 의미도 없고 보고받은 기억도 없고 내용도 모르는 그리고 희미한 첩보를 문모 행정관이 살짝 가공해서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통상적으로 보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이제 그 송병기 씨가 얘기했죠. 보면 SNS 시일 보낸 게 아니라 청와대 쪽에서 누군가 물어갖고 문무지 뭐. 그러니까 문씨래요. 문무 행정관. 그 양반이 물어서 그와 저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줬을 뿐이다 하는데, 문제 어제 보셨죠? 그 기자회견할 때 보면 1분 30초 기자회견하고 그다음에 경찰들이 철통같이 보호한 상태에서 기자들이 어떠한 질문도 받지 않고 급거 퇴장했는데 오늘 마침 보니까 오전에 대한민국 검찰은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한 거예요. 그 사람 또 무슨 죄입니까? 송병기 씨는 송병기 현 울산 부시장은 네.
자기가 그 사람한테 문모 행정관한테 얘기해 준 거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한 것 같아요. 네네, 이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이미 울산시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네. 그 청와대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서 네. 뭐 100원 뭐 100원은 기억도 100원, 안 나고 100원. 너무 하찮은 첩보라서 그건 뭐 행정관이 시일 살짝 토시 정도 고치고 책임을 갖춰가지고 울산 경찰청에 보냈고 경찰청에 울산 경찰청에 보냈더니 황운하가 어마어마하게 놀라가지고 이거를 그냥 아니 그 거지 같은 첩보를 왜 그렇게 놀래가지고 받아가지고 길길이 날뛰고 선거를 망칠 만큼 그 세게 했을까?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우리가 보는 대충의 큰 그림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절친인 송철호 그러니까 변호사. 이 송철호 변호사는 무려 8번이나 선거에서 떨어진. 왜 떨어졌는 줄 아시죠? 울산에서. 이분은 원래 고향이 울산 사람이 아니에요. 전북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송정호 전 장관의 동생이죠. 이 송철호 씨가 무려 8번을 떨어졌는데 이 노무현, 문재인, 송철호가 그쪽에 노동 전문, 노동관계 전문 변호사로서 자기들은 인권 변호사라고 줄창 30년을 주장해왔던 그런 사이인데 이 송철호를 붙이기 위해서 우리가 짐작컨대는 백원우 사실상의 민정수석이었던 백원우가 보면 이렇게 저렇게 작품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여기에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낍니다. 또 문고 행정관은 또 그 김경수 대선 공작 네네. 기획했던 그분의 또 절친 친구래. 친구래요. 자, 딱 그림이 그려지죠. 이런 상태에서 그림을 만들어서 계급 정년으로 2017년 7월 31일자로 옷을 벗게 되어 있었던 황운하라는 경찰대 일기 출신에게 치안감으로 승진을 시키고 울산청장으로 보내주고 이때부터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자, 우리가 송정호 불쌍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송정호 송철호. 누구? 고민정? 지금 부시장, 울산 부시장. 송병기. 송병기. 하도 등장. 하도 이름들이 많아갖고. 송병기 씨도 미안한 얘기지만 네. 당신이 왜 3급 국장에서 그만두고 그만두고 이 사람이 시장이 송철호가 시장이 됐을 때 왜 1급 부시장으로 발탁이 됐는지에 대해서 빨리 얘기를 하세요. 당신이 그렇게 유능한 그 경제 그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송철호 씨가 알지도 못하는 당신을 1급으로 특혜 발탁을 한 건지 그 얘기를 하지 않는 한 이 양반 이야기도 그냥 하늘에 떠돌아다니는 메아리에 불과한 거죠. 자, 왜 송철호의 최측근인 이 사람을 청와대는 지목을 했고 네. 왜 이 사람은 지방선거 끝난 뒤에 부시장으로 발탁이 됐는지 스스로 진실을 털어놓는 선에서 이야기가 돼야지 이렇게 도망가듯이 말이야 경찰 포위해서 나가서 어디 집에 숨어 있으면 뭐 당신의 그러니까 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지 말라 그런. 자, 이게 우리가 약간 세고 있는데 저기는 바로 그러면 왜 고민정은 자 본질로 들어갑니다. 고민정은 이렇게 자 본질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이제 깃털과 몸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자 몸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송병기가 됐지 누구지 이거는 다 깃털들이에요. 지금 고민정은 그 깃털 몇 개 들고 지금 이것으로 무슨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깃털을 흔들고 앉았는데 그러면 왜 고민정 갖다가 미친 듯이 자기 내용도 모르는 거 하고 깃털을 들고 이른바 푸닥거리를 하고 춤을 추고 있을까요? 그건 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종합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경로대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허우적거리는 게 보이시잖아요. 노영민 비서실장이 운영에 나와서 풀어놓았던 이야기들이 지금 이 사건에 다이너마이트로 지금 하나씩 장착이 돼가지고 지금 사건을 여기까지 끌고 왔고. 고래고기. 사건이 뭐 어떻게 벌어지는지 모르는 천둥 번개성 같은 고민정 대변인이 이야기를 풀어놓을 때마다 사건의 본질은 뭐 점점 송병기도 이제 드러나서 이제 송병기도 지금 죽기 살기로 진실을 밝혀야 될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 대통령이 화를 내면 청와대 안에서 뭐 어느 대통령 치료도 만들었죠. 야, 쌍 뭐 니들 뭐 앉아서 뭐 밥 처먹고 뭐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뭐 하는 거야? 막 소리 지르면 정상적인 시스템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야, 실장도 가서 좀 막아보려고 막 이렇게 땜빵하고 고민정이도 뭐 민정수석이 야 이거 가서 얘기하라 그러면 아니 수석님 제가 이거 알지를 못하는 일을 이렇게 얘기하면 경찰이 뭐라 그러고 저렇게 하면 모를 텐데 이거 할 이 사람들이 지금 막 진노가 그냥 천둥 번개처럼 막 떨어지니까
전통번개 저 뭐냐 저 콩볶아 먹겠다고 뛰어다니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되네요. 대통령이 진정하시고 이래야지 불쌍한 고민. 지금 보니까 어제 보니까는 지금 뭐야 고민정 저 무슨 뭐 출마한다고 지금 나오는데 저는요 딱 그 뉴스를 갖다가 마침 어제 참 일 때문에 좀 지방을 다녀왔습니다만은 그 고민정 출마 얘기 보면서 제가 피식 웃으면서 이야 드디어 이제 보면 배가 침몰하니까 이놈저놈 튀어나가려고 그런 거야. 왜냐니까 지금 고민정이 이런 식으로 어제도 마침 보니까 고민정이 뭐 관계자라고 보니까 뭐 민정 속에서 옆에 나와서 오프 더 레코드 아니 백프를 하면서 관계자로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그 놈도 보면은 자기 감추잖아요. 고민정에 대신 지금 총대 메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아가씨는 총대를 메고? 그러면 이름은요 고민정 씨, 고민정 대변인 아직 우리 고 대변인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다가 그저 감옥 간 사람이 바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지금 고 대변인 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겁니다. 뭐 개뿔이나 알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본인은 개뿔이나 알고 아는 듯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검찰에서 확인할 거 아닙니까? 감옥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민정이도 좀 고민이 많은 거야. 그럼 제일 편하게 기분 같아서는 이런 거 잘 들어보세요. 자 각하 선배님 정말 선배님 끝까지 모시고 싶었는데 제가 능력이 안 돼요. 그냥 진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아나운서 할래요. 그렇게 하면 또 화를 더 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요? 출마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웃을 일도 아니고 참 권력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 딱하고 네. 고민정 씨 정말 제가 정말 연민을 느낍니다. 네. 그 청와대에서 어른 노릇을 해야 될 사람 첫 번째 대통령, 네. 비서실장, 수석들이 자기 책임을 방기하고 그 어린 여학생 뒤에 다 숨어버린 거예요. 민정수석이 나와서 설명을 해도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첩보가 몇 번이 왔고 이런 것들은 또 정말 검찰 수사 막바지 가서 밝혀야 될 그런 것도 있고 한 건데 네. 이 아무것도 모르는 뭐 여학생이 와서 뭐 첩보가 보고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첩보를 본 적이나 있냐고 지금 민정수석실에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정부에서 근무할 때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정부에서 아니 정부에서 정부. 정부에서 예, 특임장관실에 있었어요. 특임장관실. 천안함 괴담이 막 퍼지게 된 게 국방부 대변인이 네. 해군은 자기 뭐 해상 경계 뭐 실패했던 게 드러나면 목 달아날까봐. 네. 뭐가 나타나면 진급에 누락이 생겨봐. 습관적으로 막 거짓말을 내뱉는 거야. 그런 거 나오면은. 그러니까 뭐 TMD 장치가 뭐 있었느니 없었느니 뭐 시간을 잘라서 편집을 하고 뭐 그래서 우리가 안 되겠구나. 이게 전부 뭐 뭐 해사 선후배로 얽히지. 뭐 발표할 때 되면 뭐 해사 몇 기 선배인 무슨 저 이함대 사령관도 얼굴이 떠오르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인으로 국방부 대변인을 바꾸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겁니다. 네. 대변인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네. 근데 이 복잡한 현안에 대해서 고민정이라는 여학생을 내세워가지고 민정수석, 홍보수석, 비서실장이 다 뒤에서 방탄을 세워놓고 가니 고민정 아가씨가 불쌍해 보이는 건데 이 지금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책임 있는 사람이 재밌게 나서가지고 선을 긋고 정리를 하고 가야지. 자 국민이 갖고 있는 의혹은 이건 선거 조작. 그렇죠. 다음에 부정 선거, 정치 공작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최소한 비서실장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조국도 알겠지. 아니 그 들어보세요. 그 비서실장도 그때 주중대사였어요. 실제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당시 이것을 총괄 지휘한 것으로 짐작되고 있는 민정비서관 백원우, 현재 민정수석이나 현재 이광철 민정비서관, 그때는 선임행정관이었으니까 이 사람 정도가 나와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도 화만 내지 마시고 불쌍한 후배한테 그러니까요.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셔야지 갈래가 타시는 거지. 언제까지 그 어린 여학생 앞에 세워가지고 청와대 어른들이 이렇게 비겁한 모습 보이면 되겠습니까? 참 그런 거고 참 뭐랄까 이런 얘기하죠. 그 좀 가녀린 그 세상 물정도 모르고 뭐 그렇게 보면 그런 법률적 지식도 사실은 거의 없는 그런 수사를 한번 해봤겠어요. 수사를 받아나 봤겠어요. 파출소나 가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정 대변인 앞에 세워놓고 뒤에 어른들이 다 숨어갖고 그 뒤에서 대통령은 갖다 과함이나 지르는 것 있으니 그 고민정 대변인이 노영민 비서실장의 고래고기 잡으러 갔다가 고래고기 문제 해결하러 갔다는 그 발언
그거에 짓눌려 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한 그 수사관의 심경에 100분의 1이나 알겠어요. 만분의 1도 모릅니다.